멤버십 가입으로 항상 든든하게 지지해주시는 멤버분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상상 이상으로 큰 힘이 되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그냥 또 하나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요, 실리콘밸리의 돈이 흐르는 방식, 아니 더 나아가서 기술 경제의 판 자체가 통째로 뒤바뀌고 있는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ICO도 IPO도 필요 없다. 이 엄청나게 도발적인 선언과 함께 왜 혁신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실리콘밸리가 파이라는 새로운 대륙으로 이주하고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모든 것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파이를 이야기할 때 파이 RC1이 나왔다, 런치파드 기능이 어떻다, 이런 새로운 기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변화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그건 정말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분석은요, 바로 이 물밑에 감춰진 거대한 멈체를 들여다보는 작업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이건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스탠퍼드 대학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돼서 설계된 웹 3.0 생태계의 역사적인 대변여, 바로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한 설계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설계도의 가장 깊숙한 중심부로 한번 뛰어들어가 보죠. 이 모든 계획의 핵심에는요, 단 한 명의 설계자가 있습니다. 바로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입니다. 그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거대한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을 정확한 위치에 딱 맞추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그의 이력이 얼마나 독특하면서도 강력한 조합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스탠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세계 최초로 탈중앙화 앱, 그러니까 DAP 수업을 만들어서 직접 가르친 교수이자 컴퓨터과학 연구원이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경력이 뭐냐면 바로 스탠퍼드의 공식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스타트X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를 역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는 그냥 책상에만 앉아있는 학자가 아니라 상아탑에 깊이 있는 이론과 최첨단 기술, 그리고 스타트업이라는 정글의 그 잔혹한 현실까지 이 모든 걸 몸으로 겪으며 꿰뚫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특히 그의 핵심 전공인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HCI는 이 모든 설계의 뿌리를 이루는 핵심 철학이 됩니다. HCI,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말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 본질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을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쉽고 직관적이고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바로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 철학 때문에 파이가 다른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소수의 개발자나 트레이더만을 위한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 전 세계 수천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이 거대한 경제 생태계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거죠. 그렇다면 코칼리스는 도대체 왜 이런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밑바닥부터 설계해야만 했을까요? 그 답은 그가 스타트X에서 무려 1,300개가 넘는 스타트업들의 탄생과 죽음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목격했던 그 뼈아픈 현실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기업이라도 예외 없이 마주해야만 했던 두 개의 거대한 절망의 벽이 있었던 거죠.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많은 걸 보여주는데요. 지난 20년간 혁신을 위한 자금 조달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져 있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웹2 시대 스타트업들은 IPO, 즉 기업 공개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소수의 벤처 캐피털에게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넘겨주고 그들의 입맛에 맞춰야 했고 또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정말 길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웹3 시대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렸던 ICO는 어땠나요? 이건 시작부터 봇과 투기꾼들이 초기 물량을 싹쓸이 한 다음에 가격을 막 띄워서 순진한 개인들에게 팔아치우고 심지어 개발팀이 투자금을 가지고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러그풀 사기의 온상이 되어버렸죠. 결국 두 시스템 모두 정작 혁신을 꿈꾸는 창업자와 그들의 아이디어를 진심으로 지지하는 초기 사용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절망적인 환경이었던 겁니다. 코칼리스가 그 수많은 실패 사례들 속에서 발견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떤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세상에 나왔을 때 회사가 파산하지 않고 진짜 살아있는 고객을 찾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냉혹한 현실 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해도
유입되는 트래픽의 대부분은 구매 의사도 없는 가짜 봇들이고 진짜 고객 단 한 명을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은 스타트업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아 버렸습니다. 이 고객 확보라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하면 그 어떤 위대한 혁신도 결국은 지속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코칼리스가 내놓은 해답의 첫 번째 단계는 정말 대담하고 근본적이었습니다. 기존의 낡고 오염된 세상, 그 문제들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새로운 대륙을 창조하는 것이었죠. 봇도 없고 투기권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진짜 인간들만이 모여서 경제활동을 하는 깨끗한 디지털 영토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해결책의 규모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70만 명 이상. 여러분, 이건 그냥 앱을 다운로드한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여권이나 신분증 그리고 얼굴 인식 같은 생체 인증을 통해서 당신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라고 완벽하게 신원이 확인된 고유한 계정을 가진 진짜 인간의 숫자입니다. 이건 웬만한 나라의 인구보다도 많은 수치고요. 단 하나의 봇 계정도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인간 네트워크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파이는 단순히 새로운 화폐를 만든 게 아니라 상거래와 혁신을 위한 오염되지 않은 디지털 영토, 바로 클린존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모든 참여자가 진짜 인간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보장되는 시장, 이곳에서는 봇 때문에 광고비를 낭비할 일도 없고요. 한 사람이 수백 개의 계정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시빌 공격 같은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가치가 오직 진정한 인간의 참여와 관심으로부터 공정하게 만들어지는 역사상 최초의 시장인 셈이죠. 그리고 이 거대한 인간 네트워크는 단순히 온라인상에만 존재하는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42만 1천 개가 넘는 물리적인 컴퓨터, 즉 노드에 의해서 24시간 내내 튼튼하게 지탱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특정 기업의 중앙 서버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직접 운영하고 유지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분산형 물리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 로봇 경제의 핵심적인 두뇌이자 동력원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죠. 진짜 인간들의 네트워크와 그들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인프라가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이 깨끗한 대륙 위에서 스타트업 자금 조달의 규칙을 완전히 새로 쓰는 혁명적인 기술 프레임워크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파이RC1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파이RC1이 기존의 스타트업 모델을 어떻게 180도 뒤집어 놓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낡은 방식에서는 일단 VC나 ICO를 통해서 돈부터 모으고 그 돈으로 마케팅을 해서 고객을 찾아 헤맸습니다. 제발 우리 고객이 진짜이길, 충성스럽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새로운 방식은 순서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먼저 1770만 명의 진짜 사용자들 앞에서 서비스를 선보이고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인정한 바로 그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자본을 공급하는 구조죠. 즉, 선자금 후 고객이 아니라 선고객 확보 후 자금 조달이 동시에 일어나는 혁명적인 전환인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첫째, 사용자는 새로 나온 앱을 직접 써보고 퀴즈도 푸는 활동을 통해서 참여 점수라는 걸 쌓습니다. 둘째, 자기가 가진 파일을 일정 기간 묶어두는, 즉 스테이킹을 해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합니다. 셋째,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토큰을 배분받을 때 단순히 돈을 많이 넣은 순서가 아니라 이 참여 점수가 높은 사람이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많은 양을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자본의 힘이 아니라 진정한 기여와 참여가 보상받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인 파이는 프로젝트 팀의 주머니로 가는 게 절대 아니라 거래소의 유동성 풀에 수학적으로 영원히 잠기게 됩니다. 바로 이게 지난 10년간 암호화폐 시장을 오염시켰던 그 끔찍한 ICO 모델에 날리는 결정타입니다. 신뢰가 필요 없는 LP 에스크로, 사용자들이 투자한 돈이 개발자 계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스마트 계약이라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동화된 금고로 곧장 전송돼서 거래 유동성으로 잠겨버리는 겁니다. 개발자는 이 돈에 손을 댈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처음부터 없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창업자의 선량한 의지나 도덕성에 제발 먹튀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기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모든 신뢰가 변덕스러운 인간이 아니라 조작 불가능한 수학과 코드로 완벽하게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이 거대한 경제 운영체제의 전체 그림, 그 정말 숨막히는 규모를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건요, 이 거대한 파이프라인의 시작점에 불과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의 1단계는 바로 PRC1을 통한 스타트업 런치패드입니다. 이건 실리콘밸리의 차세대 혁신가들이 겪고 있던 초기 자금 조달과 진짜 사용자 확보라는 그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파이프라인인 거죠. 다음 2단계는 바로 로봇 경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앞에서 제가 강조했던 그 42만 1천 개 이상의 노드 네트워크, 이게 바로 이 단계를 위한 물리적인 토대입니다. 미래의 AI 에이전트나 자율주행 로봇들이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실시간으로 지불하는, 즉 기계와 기계가 인간의 개입 없이 서로 거래하는 경제의 핵심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 기계 경제는 아주 영리하게 3개의 레일로, 그러니까 고속도로의 차선처럼 분리해서 설계됐습니다. 첫째, 거래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장부를 기록하는 합의 레일이 있고요. 둘째, 실제 AI가 무거운 계산을 처리하는 연산 레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계산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정산 레일이 있죠. 이 세 가지 기능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들은 느려 터진 블록체인의 확인을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이 인터넷 속도로 연산을 처리하고 그 대가를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인 USDC로 즉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고속 기계 간 경제가 현실이 되는 기술적인 비결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 거대한 파이프라인의 종착지는 전통금융의 심장부인 월스트리트와 연결됩니다. 현재 월스트리트는요,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 즉 RWA에서 새로운 시장을 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준수하면서 전 세계 대중에게 합법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죠.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이 네트워크가 그들의 유일무이한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왜 파이가 필수적인지 이 표가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기관들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으려면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는 익명 지갑이 아니라 신원이 확인되고 통제가 가능한 등록된 지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파이의 1770만 개 지갑은 이미 이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죠. 또 뱅사와 같은 합법적인 결제 통로를 통해서 자금 세탁이 방지된 깨끗한 돈만 오고 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국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이 전 세계 대중이라는 라스트 마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파이라는 거대한 소매 유통망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필연성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방금 실리콘밸리의 작은 스타트업에서부터 미래의 로봇들, 그리고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까지 이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된 파이프라인의 완벽한 흐름입니다. 한번 보세요. 스타트업들이 클린존 위에서 유용한 서비스를 만들면 진짜 인간들이 그것을 사용하면서 생태계의 가치를 키웁니다. 그러면 로봇들은 이 인간들이 구축한 인프라를 빌려서 AI 연산을 수행하고요. 이 모든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가치 교환은 월스트리트의 자본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정산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서 스스로 성장하고 확장하는 자기 강화적인 경제 루프가 완성된 것입니다. 니콜라스 코칼리스가 설계한 것은 단순히 더 나은 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용자, 자본, 그리고 신뢰라는 시장의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인간의 감정이나 탐욕, 비효율적인 개입 없이 오직 하나의 알고리즘 안에서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벤처마켓, 즉 새로운 문명의 경제 운영 체제를 창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닙니다. ICO와 IPO의 시대는 저물고 있고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가진 경제가 바로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서 당신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요? 이 새로운 생태계의 단순한 사용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새로운 시장의 규칙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개척자가 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